여기 두 가지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어떤 게 돈을 받고 써준 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중에 어떤 게 100% 사람이 쓴 글일까요? 이게 100% 사람이 직접 쓴 글이고요. 이거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쓴 글입니다. AI 도움을 받아서 쓴 글이 오히려 100% 사람이 직접 쓴 글보다 더 좋고 수익화도 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생각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AI 글쓰기가 돈이 되려면 핵심은 글 퀄리티입니다. AI스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어떤가요? 글 보면은 정말 AI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뭐야 AI로 썼네 라는 느낌이 이제는 들죠. 저도 사실 3년 전에 여러분과 비슷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사실 저는 이제 블로그부터 인스타, 유튜브를 돈을 받고 운영해주는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화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AI를 잘 써서 막 그걸 활용했던 건 아니에요. 진짜 완전 개 노가다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업체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팀원들이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르쳐서 막 그렇게 수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글 하나 쓰는데 거의 막 7시간, 8시간씩 걸려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써도요, 제가 이걸 또 다시 다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정말 잘하는 분을 만들어도요, 100% 사람이 쓰게 되면 블로그 기준으로 글 하나당 2시간 이하로 줄이기는 쉽지 않고요. 물론 그냥 AI한테 뭐 프롬프트 몇 줄 넣고 글을 쓰면 시간이야 당연히 줄겠죠. 근데 블로그를 우리가 최소 건당 5만 원, 평균 뭐 한 10만 원씩 받고 있고요. 또 유튜브는 거의 건당 100만 원 가까이씩 받는데 여기에다가 도저히 AI로 글을 쓴 다음에 하는 거는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AI라는 게 나오고 나서도 노가다로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입에 굉장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AI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수입이 2배 늘었습니다. 저는 글을 써주고 돈 받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 퀄리티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글 퀄리티가 유지되는 선에서 글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했죠. 왜냐면 글 퀄리티가 유지되고 글 쓰는 시간이 줄었다. 그럼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AI를 활용해서 수익이 늘었다. 이것만 집중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글 퀄리티가 좋으면 수익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쓰던 AI가 쓰던 글 퀄리티가 유지가 되면 그게 팔린다는 말이에요. 글만으로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글 퀄리티가 유지되는 선에서 글 쓰는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AI가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얘는 AI로 돈을 벌었대 이것보다는 글이 돈이 되는구나 와 AI를 통해서 그 글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글 퀄리티도 유지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가끔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글이 수익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글 쓰는데 AI가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끔 어떤 분들은 아니 근데 AI가 글을 그렇게 잘 쓸 수 있으면 굳이 우리한테 돈 주고 맡길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제가 개 노가다로 AI 하나도 안 쓰고 정말 블로그를 3년 넘게 하면서 느낀 교훈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AI에도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AI를 썼을 때 너무 AI스러워서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I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그냥 노가다로 글을 썼고 실제로 제가 이제 블로그 강의를 하는데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도 그냥 노가다로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정말 처음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의 핵심은요, 학습입니다. 학습을 얼마나 시켰느냐에 따라서 점점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AI는 쓰면 쓸수록 무조건 더 괜찮아집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지금부터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해놓으면 쓰면 쓸수록 내 AI가 다른 사람의 AI에 비해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AI에서 다른 건 몰라도 글쓰기로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는 빈부격차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학습해놓은 AI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학습해놓은 AI가 없는 사람은 학습해놓은 AI가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돈을 지불하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AI 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AI에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AI가 너무 처음에 AI스러워서 못 썼다. 근데 지금은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 AI스러워서 못 쓸 때부터 제가 계속 학습을 시켜서 AI스럽지 않게 글 쓸 수 있도록 글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AI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를 통해서 글 쓰는 시간을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없는 분들은 당연히 저한테 돈을 내고 글을 써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서울 집값 같은 겁니다. 무조건 미리 사놓는 게 이득인 약간 뭐 그런 거죠. 두 번째, 학습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100% 사람 노가다로 쓰는 거랑 AI 도움받아서 쓰는 거랑은 시간 차이, 글 쓰는 시간 차이가 최소 2배 이상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2배라는 건 정말 제가 최소로 잡은 거고요. 이거 글 쓰는 시간만 비교해서 그런 건데 제가 실무에서 체감하는 거는 최소 20배 이상 나요. 이게 왜 그러냐?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과 AI한테 똑같은 양을 똑같이 학습한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학습 시간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사람인 우리는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AI는 한두 번만 말해도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가르쳐본 바에 의하면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블로그 기준으로 건당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글 퀄리티까지를 가르치는데 사람은 매일 거의 2시간씩 글 100개를 써야 그나마 진짜 괜찮은 수준까지 될까 말까예요. 심지어 여기서 글을 정말 아예 안 써본 분들 가르친다고 하면 하루에 2시간씩 막 100개를 쓰게 해도 건당 5만 원짜리 글도 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시간을 하루 2시간씩 글 100개를 쓴다고 해봐요. 그럼 진짜 어마무시한 양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사람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이걸 AI한테 학습을 시켜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글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걸로 저는 수익화해서 여러 업체를 맡아가지고 글을 돈 받고 써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가 만능은 아닙니다. AI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어떤 저희 팀원을 키울 때 AI를 학습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 AI에게 그 팀원의 글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친구 전용, 그 팀원 전용 AI가 되게 하는 거죠. AI의 기본 목적은 나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조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부업이나 AI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AI로 뭐 수익할 수 있다. 특히나 글쓰기는 AI 분야에서 좀 쉽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AI 글쓰기로 바로 수익화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프롬프트를 몇 줄 입력한다던가 아니 거기에다 그냥 글을 몇 개 쓰면 당연히 그게 수익화가 될 줄 아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AI의 기본 목적은 나를 완벽하게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돕게 하는 거예요. 수익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내가 수익하고 있는 일 있죠? 저라면 그게 마케팅 대행인 거고요. 그 마케팅 대행에서 이 AI가 얼마나 잘 도울 수 있도록 연결을 지어 놓느냐 이거랑 또 그 일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이거를 얼마나 AI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놓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면요. 내 능력치가 올라가면서 사실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건 AI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통해서 내 능력치가 올라가면서 내 몸값이 올라가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격차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AI 학습에 있어서 벌써 격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점점 얼마나 누가 더 정교하게 세팅하느냐가 앞으로 수익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AI 글쓰기가 어떻게 수익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예 AI를 켜놓고 실습을 해볼게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AI를 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렇게 세 가지 AI를 켜놨습니다. 참고로 이거 모두 다 공짜 요금제고요. 뭐 결제를 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하실 때는 그냥 무료 요금제로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수익화하면 그 뒤로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여기 오른쪽에 GPT랑 제미나이는 제가 듀얼 탭이라는 걸로 켜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약간 창을 여러 개 띄워놓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웨일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듀얼 탭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되게 얼마 안 됐는데 좋아서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자면
굳이 두 개 창을 나눠서 따로따로 킬 필요가 없고요.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 맨 위에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사이트를 한 창에서 연달아 두 개를 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로드랑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듀얼탭 기능으로 한 창에서 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작업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AI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렇게 여러 창을 끼워 놓은 다음에 둘 다 복사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탭으로 켜놨고요. 다시 그러면 이제 아까 블로그를 가져와 볼게요. 아까 이 두 개의 블로그는 사실 둘 다 간판회사 블로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듀얼 탭으로 좀 띄워놓어 볼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로그 수익화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AI로 글을 쓴 다음에 뭐 수익화하려면 보통 블로그를 하겠죠? 근데 그 블로그에서의 수익화에서 가장 큰 차이는 글 퀄리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글 퀄리티 차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을 누군가가 돈을 주고 이런 글을 써달라라고 할 것 같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왼쪽 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주고 써주는 글 같지는 않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 정도의 글이라면 그냥 이 사진을 GPT나 뭐 클로드나 AI한테 주고 프롬프트만 잘 썼어도 블로그 글이 이 사람이 직접 쓴 것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AI가 많이 똑똑해져서 실제로 프롬프트만 잘 써도 글이 웬만큼 퀄리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블로그 글로 수익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쌩쌩 기초니까 그냥 이 화면에서 정말 최소한의 글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방법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은 AI로 블로그를 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을 판매하고 계신데 본인 블로그에 그냥 쓰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AI한테 띡 주고 이거 블로그 써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어닝이 판매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이 글을 보고 어닝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좀 잘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입력하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나마 좀 뭐 AI를 써봤다라는 분들은 이 프롬프트를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뭐 프롬프트 공유라고 하면서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냥 이걸로 블로그 써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AI의 핵심은 AI가 나한테 맞게 내 일에 맞게 만들어야 글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남한테 복사해서 붙여넣는 걸로는 나만의 것, 내 AI를 만들어서 퀄리티를 높여서 격차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뭐냐? 가장 기본은 목맥자기예요. 뭐라고요? 목맥자기. 목맥자기입니다. 외우세요. 목맥자기. 잘 안 외워지실까봐 제가 뭐 하나를 이렇게 덧붙이자면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우리 자기를 생각하면 목이 맥힐 정도로 너무 좋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이 목맥자기가 뭐냐면 목표, 맥락, 자료, 기대입니다. 목표, 맥락, 자료, 기대. 목표, 맥락, 자료,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AI한테 시킬 때 목표,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맥락,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구냐 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세 번째, 자료,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어닝 이 블로그 같은 경우 사진이 되겠죠? 사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대. 결과값의 모양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몇 자로 써달라라는 결과값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표, 뭘 해야 하는지, 맥락,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활용할지, 마지막으로 기대, 결과값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다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에는 목표, 맥락, 자료, 기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쓸 때도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마크다운 문법으로 쓰는 게 가장 AI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이 마크다운 문법이 뭔지도 알아야겠죠? 이 마크다운 문법이 뭐냐면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 이거 말했다가 저거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마크다운 문법은 뭐 말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맥자기가 바뀔 때는 샵샵샵을 넣어준다.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거는 1, 2, 3으로 아니면 그냥 다시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강조 내용은 별 2개를 양옆에 달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컴퓨터를 보고 다시 해볼게요. 지금 컴퓨터를 켜서 지금 저와 함께 어떤 식으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제미나이를 한번 켜봤습니다.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AI예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일단 블로그를 쓰려면요. 그냥 블로그를 쓰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는 학습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새 채팅을 하게 되면 학습을 시키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재미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 재미 뭐냐면 재미나이를 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잼스 탐색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잼 관리자, 뭐 잼 사전제약, 내 잼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서 나만의 AI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새 잼 플러스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새 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만의 AI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한번 써줄 거예요. 일단은 뭐 블로그를 쓸 거니까 일단 이름을 아무거나 지어줄 겁니다. 이 AI 이름을 정해줄 건데요. 우리는 뭐 블로그를 쓸 거니까 그냥 블로그 작성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요청사항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요청사항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킬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건지 그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정교하게 적어줘야 좀 글이 예쁘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예쁘게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건 이 요청사항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프롬프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정리해 놓은 거는 밑에 제가 상세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목표, 맥락, 자료, 기대 이 4가지를 우리가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청사항에 넣어주면 앞으로 여러분들 블로그를 쓸 때 조금 더 편한 거죠. 그래서 그걸 드리면 그걸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지식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를 넣지 않지만 사실 여기에는 자료를 꼭 넣어주긴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료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제가 다음번에 영상을 또 찍을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 요청사항란을 좀 잘 쓰고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지금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요청사항과 프롬프트 사용 이 2가지를 통해서 AI를 어떻게 세팅하는 환경을 만들지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서 블로그를 작성해야 하는지 요 생 기초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요청사항을 마무리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저장 누르시면은 이제 이 잼이 완성이 됩니다. 생성되었다는 버튼이 나오면 이제 채팅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미리 보기에 채팅은 하지 말아주세요. 미리 보기에 채팅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채팅 내용이 그냥 새 채팅 시작하기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보시면은 블로그 작성이라는 그 이제 새 잼이 보일 거예요. 그걸 누른 다음에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블로그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글 퀄리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그 프롬프트, 목맥, 자기 있잖아요. 이 4가지를 매번 글 쓸 때마다 잘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에 목맥, 자기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아까 이 프롬프트를 쓸 때에는 기본적으로 마크다운 문법으로 쓰는 게 좋다고 했죠. 근데 이 마크다운 문법이 사실 뭐 엄청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단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알려드렸죠. 그냥 딱 그걸 기준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리 써놨는데 이걸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당연히 샵샵샵을 넣었어요. 그리고 목표부터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누르고 저는 일단은 아까 그 어닝 그 글이 별로였어서 그 글을 제가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디벨롭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아까 그분은 어닝을 판매하는 글을 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에 어닝 판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 블로그를 써줘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이번에 이제 맥락을 줘볼게요. 맥락은 또 마찬가지로 샵샵샵 맥락이라고 쓰고 여기도 순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시를 넣겠습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군지를 써줘야 돼요. 나는 뭐냐면 어닝이 판매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건 어닝 회사 대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닝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어닝을 만들고 설치해주는 것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홍보하고 싶다라는 게 이 글을 너한테 요청하게 된 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고 내가 이걸 왜 너한테 요청하는지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이 AI가 본인이 누군지를 알고 일을 쓰겠죠? 그래서 너는 네이버 블로그 글 전문가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AI스럽지 않은 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AI스럽지 않은 글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할 때 뭐 한다 그랬죠? 별표 2개를 양옆에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AI스럽지 않다는 말은 어닝 회사 대표가 직접 쓴 것처럼 어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야. 라고 이 AI스럽지 않다라는 걸 그냥 말하면 얘가 지가 AI인데 AI스럽지 않은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이버 블로그 글 전문가고 AI스럽지 않은 글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AI스럽지 않다는 말은 뭐다? 어닝 회사의 대표가 직접 쓴 것처럼 어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다. 라고까지 맥락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목표 맥락겠죠? 그 다음 엔터 치고 이제 자료를 줄 겁니다. 자료는 아까 보니까 어닝 블로그 글에 사진이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 사진을 여기다 첨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첨부한 3개의 자료는 연남동 파스타집에 어닝을 설치한 거다. 그리고 그 해당 어닝은 접이식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참고로 이 내용은 그 기존에 있는 블로그 글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보통 저처럼 마케팅 대행 하는 분들은 블로그를 대신 써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닝 회사 대표님을 대신해서 써주는 건데 이럴 때는 보통 이 어닝이 어떤 어닝인지 그러니까 뭐 접이식인지 뭔지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이 사진도 사장님한테 받은 사진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받아서 여기 AI한테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를 써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샵샵샵 기대 써주고 우리의 기대값의 목표는 뭐냐면 일단 블로그 글인데 블로그 글은 평균적으로 2,000자 정도 쓰기 때문에 2,000자로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넣는 건데요. 이 내용은 저처럼 마케팅 대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받을 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제가 받았다고 치면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접이식 어닝이 천의 노후나 손상 시 저렴한 가격으로 어닝 첨가를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블로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넣어줬고요. 그리고 설치 장소랑 위치에 제약이 적고 설치 및 유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정주택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블로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여기다 넣어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닝 판매가 되는 글을 대신 써주는 걸로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 이 어닝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진과 내용을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건 안 물어봐도 검색해서 다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식 어닝이나 어닝 간판은 저렴한 가격으로 간판처럼 사용하면서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해 주신 다음에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프롬프트를 저는 이제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나의 의도를 파악하죠. 그래서 최종 목표 분석이라고 해서 나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페르소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너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타겟을 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HTML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HTML로 왜 나오게 했냐면 글이 일단은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잼을 만들 때 요청사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요청사항에 제가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HTML로 꼭 바꿔줘 라고 써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HTML로 바꿔놔야지만 이 글을 블로그에다 옮겨 썼을 때 예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쓴 다음에 그 밑에 글 내용과 함께 이 글을 예쁘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이 밑에 HTM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요청사항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했다면 저처럼 맨 마지막에 HTML 코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혹시나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 내용을 HTML 코드로 줘라고 말하면 아마 그 내용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HTML 코드를 땄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옆에 코드를 복사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복사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걸 이제 그대로 블로그에다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 블로그를 넣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에 로그인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예쁘게 안 나오고요. 이걸 중간에 예쁜 형태로 변환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이트가 뭐냐면 코드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코드펜이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HTML이라는 코드를 그냥 예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그 복사한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글이 나오죠. 바로 이 글을 복사해서 네이버 블로그에다 넣어야 글 퀄리티와 예쁘게 글이 써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이제 프롬프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것, 그리고 좀 예쁘게 하는 것, 뭐 요 정도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프롬프트를 아무리 예쁘게 다듬고 정교하게 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뭐 그랬다면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 따라할 텐데,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돈 내는 사람들이 본인이 하지 굳이 돈을 주고 우리한테 맡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알려주는 분들은 이런 프롬프트를 그냥 공유해주고 독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수익화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게 뭐 당장 돈이 된다면 그렇게 복붙해서 나눠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는 수익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글을 쓸 때는 남이 만든 프롬프트를 그냥 복붙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게 어떻게 써졌는지를 보고 내 프롬프트를 정교화해서 내 AI에 좀 더 학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기초인 AI를 학습을 시키려면 어떤 아이가 딱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잼을 한번 세팅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잼을 세팅할 때 그 요청사항의 기본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데 그 써주는 거를 제가 드린 거고, 그리고 항상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쓸 때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이거는 완전 기초 중에 기초고 이걸로만 수익화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초를 오늘 한번 같이 세팅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좀 더 정교하게 이제 AI를 학습시켜 놓고 좀 더 좋은 글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AI에 대해서 공부할 게 아니라 뭘 더 먼저 공부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 방금 우리가 글 써본 어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닝을 누가 사는지, 왜 사는지, 어떨 때 사는지 이런 걸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쉬운 거는 보통 이런 어떤 AI 글쓰기로 수익화한다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프롬프트 따라서 그냥 그대로 쓰면 마치 돈 될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 진짜 돈은 이런 AI로 글쓰기가 아니고 설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빨간 테두리 영상에 그 설득하는 글쓰기의 주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